안녕하세요. 2025년 3분기 튜터교육 발표를 맡게 된 교실장 이영호입니다. 튜터님들 이제 3차 교육이 진행될 텐데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발휘되는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진행할 목차입니다. 네, 목차부터 보시면 2학기 학사 일정을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시험 수업 진행 유의점, 시험 대비 수업 중 매뉴얼 내신 대비, 시험 대비 수업 중 매뉴얼 수능 논술, 그 다음에 튜터로서의 나는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목차를 보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25년 2학기 학사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25년 2학기 학사 일정을 살펴보면은 첫 시험은 9월 22일에 시작이 되고 3분의 2 정도의 학교가 9월 29일까지 해서 추석 연휴 전에 끝이 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 특성상 추석이 끝난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10월 4주차 때는 중학교 3학년들의 졸업고사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고입 관련해서 특수 좋은 학교들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시험입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 보면 이렇게 수능이 있게 되고 또 이 12월 시험들을 위한 시험 준비 기간이 2주 동안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도 보시면 결국은 마지막 시험 끝나는 게 12월, 지금 보시면 12월 19일, 크리스마스 전주죠. 거의 9월 4주부터 첫 시험이 시작이 될 거고 고3, 9월 모의고사, 수능, 중3 졸업고사, 일반 학생 2학기 기말고사까지 전부 합치면 실질적으로 9월 1주부터 12월 3주까지 계속 시험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우리 튜터님들께서는 튜터님들의 2학기 일정들을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근무 신청 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튜터님들의 시험 일정으로 특정 주간을 근무하지 않는 것은 근무 조정이 불가한 사유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고 학기 중 근무 신청 규정은 주말을 포함하여 주 3일 앤드 6회 그리고 저희가 특정 시험을 앞둔 한 달 정도에 일요일에 오픈을 하는데 일요일까지 오픈해서 주말 2일 신청을 할 경우는 주 4일 신청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험 대비 수업 진행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업 유의점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수업 시작할 때 튜터님들마다 다른 진행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수업의 연속성을 깨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될 다음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을 할 때 첫 학생은 순회를 보기 때문에 숙제 검사를 하기 전에 튜터님이 지정한 두 번째 순회와 세 번째 순회를 나름 지정하실 거잖아요. 그때 두 번째 학생한테는 CT만 CT까지 풀게끔 하는 것.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CT하고 진도 예습 미션을 미리 부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과까지 한 다음에 첫 번째 학생한테 가서 숙제 검사 및 진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순회가 될 거고요. 첫 순회가 끝난 첫 번째 학생은 CT를 풀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첫 순회 때 나갔던 진도의 미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CT를 풀고 있을 동안 앞에 학생의 순회가 끝난 다음 똑같이 숙제 검사를 하고 진도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진도 진행 미션을 부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첫 번째, 두 번째 학생들을 다 거치고 나서 산술적으로 거의 10분에서 15분 뒤에 튜터님이 보기 때문에 튜터님이 진도 예습 미션을 좀 꼼꼼하게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세 번째 학생을 가장 수업에서 잘 따라오거나 오래된 친구 또는 튜터님과 라포가 좋은 친구 기본적으로 성실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배정하시면 조금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이슈가 더 생기거든요. 그 핵심은 CT를 풀게 하고 진도와 관련된 거를 미리 어디 한 부분을 보고 있으라는 거에 대한 첫 CT 풀이와 첫 미션을 함께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숙제 검사를 하고 진도 진행하는 첫 순회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90분의 수업 중에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은 튜터님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은
30에서 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저희 전체 수업 시간 중에 절반 이하가 튜터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절반 넘는 거의 60분에서 50분에서 60분의 시간이 학생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 순의 튜터님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밀도 있고 촘촘하게 구성돼야 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각 순의 밀도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흔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서비스라는 건데 이 균등한 순회는 학생들마다 공통적으로 공등하게 부과되는 균등한 순회는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부분을 되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거나 조금 너무 무시? 아니면 다들 각자의 수업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깨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업받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타이머, 모래시계를 활용해서 꼭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시험 대비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튜터님이 학창시절 내신 대비할 때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튜터님이 공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수업해 주시면 되고 수업 준비, 수업 진행, 수업 정리 모두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숙제검사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수업의 특징상 내가 이 수업을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이어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뜻은 학생들한테 수업의 연속성이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숙제검사 같은 경우는 이전 수업에서 진행된 지문의 이해도, 암기해야 될 것들을 학생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지 숙제검사 때 꼭 짚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단원관리표에 보시면 1, 2, 3, 4 중에 어떻게 보면은 숙제검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적당해야 될 부분에서 숙제검사하고 이전 수업 때 어려웠던 내용을 적는 칸이 내 수업하고 적는 칸이랑 거의 50대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은 그만큼 이전 수업을 확인하고 이전 수업에서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점검을 하고 나와의 수업에서 내가 한 번 더 이전 수업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알려주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회 같은 경우도 줄줄이 지문만 읽는 수업, 단순한 문제풀이 수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학생들 그냥 혼자 공부하면 되죠. 튜터님의 경험에서 시험의 줄을 어떤 부분에 출제되는지 그리고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요. 중요 어휘와 표현법을 학생들이 암기하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풀이만 급하다 보면. 그래서 중요 어휘, 표현법 또는 시의 특징 이런 용어들을 잘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또한 단순히 지문 읽기, 문제풀이에 그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도 역시 나중에 혼자 자습을 하건 우리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저희는 90분의 수업 내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적인 측면을 고려했었을 때 단순한 미션이 아니라 이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 정리, 기본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모르는 어휘, 개념어 정리 등 꼭 수업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는 가운데서 학생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영어 시험 대비 수업 유의점입니다. 똑같이 핵심은 수천님이 내신 대비 사태를 떠올리시면 된다는 점. 그 두 번째는 이전 수업에서 진행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꼭 짚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 순회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 해석만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상중하 코칭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상중하 코칭법이라 하더라도 내신 시험은 상중하라고 시험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학교의 범위에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의 포인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조금 학교마다 다르게 된 부분들이 이제 저희 단원관리표에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교실장들이 튜터님들한테 이 학교 특징을 좀 전달을 하면서 유독 뭐 영단어를 본다, 유독 영영풀이를 낸다, 유독 이 학교는 문제가 까다롭다, 이 학교는 뭐 서술형이 없다, 이 학교는 서술형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 그때 이제 구문 분석과 수거 단어 번역 등
핵심은 지문 자료를 꼼꼼하게 숙지하고 수업에 적용해주고 단순히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나중에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이그젠플 사용법을 미리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 낯선 분들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이 저희가 학생들마다 다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업 운영 매뉴얼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문제풀이 후 채점, 오답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해석 미선 절대 하지 않고요. 네. 네, 그 다음은 수학 내신 대비 수업 유의점에 대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투처님이 내신 대비 할 때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할 때와 숙제 낼 때 좀 여기 설명을 좀 저희가 부탁을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숙제 검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풀이까지 꼭 반영을 해서 점수를 부과해 주십시오. 네, 이게 단순 양적 검사가 아닌 질적 검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저희는 수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풀이까지 반영해서 숙제를 부과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작할 때 별도의 풀이노트는 학생들의 공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안 갖고 왔네, 없네 이런 씨름할 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갖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하면 교실장들한테 말을 하거나 수업을 도와주시는 참가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학생들과 대화할 수도 하겠고요. 다만 투터님이 그걸로 뭐 학생과 씨름하실 필요는 없지만 꼭 챙겨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에서 별도의 풀이노트는 모든 학생들 공통이기 때문에 꼭 챙기라는 점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실 다른 국어 영어와 다르게 저희가 숙제 부과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숙제는 기본적으로 하루 기준 20에서 30문제를 기준으로 부과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수업이 월, 수, 금이면 기본적으로 이틀 있는 공백 기간 동안 20에서 30문제에 대한 숙제 양은 하루에 10문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공부한 의미가 없고 수학 성적이 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하루에 20에서 30문제를 기준으로 숙제를 부과해 주시면 되고 특이 학생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단간표에 적혀져 있으니까 교실장님한테 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이 너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나 힘듦을 느낀다고 할 경우는 편안하게 그냥 교실장한테 와서 바로 그때 대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나 창현주터님이 바로 확인을 하고 학생과 대화를 해서 조금 줄여서 뭐 50문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할 테니 단순히 수업하는 것만큼 문제를 조금만 나가버리게 되면 특히 의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그거와 별개로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교재가 너무 난이도가 쉬운 교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적겠죠. 또는 숙제를 너무 안 해와서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숙제 밀린 것만 하느라 혹시라도 더 줄 문제가 없는 경우 그렇게 좀 약간 특이 사항들이 있을 경우는 교실장한테 또는 참가자들한테 꼭 수업이 끝난 후에 요청을 하셔서 오늘 숙제로 나갈 문제수가 적어서 추가적인 프린트를 반드시 꼭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해주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심지어 요즘에는 조금씩 끝나면 와서 자기 좀 문제 더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지금 요즘에 되게 조금씩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모든 스튜던트 공통적으로 꼭 이 하루에 2, 30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좀 여유가 있을 경우는 문제풀이 양을 과감하게 더 괜찮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애들의 불편이나 불만은 교육장이 책임진다 라는 점 한 번 더 전달드리겠고요. 순회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후 채점과 해설지를 활용해서 오답도 다시 보고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저희 수학 특징상 답안지의 모든 걸 보고 참고하거나 베끼는 애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제외를 시키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후 채점과 해설지를 활용해서 다시 보게 하는 거는 저희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 대비 진도 나가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수업 진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답도 다시 보고 있게끔 해주시고 필요한 공식을 암기하게 하고 미션 점검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에서는 투터님이 다 풀어주지 말고 역질문으로 최대한 학생이 하고 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특이한 친구들은 저희가 단간표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홀수번 풀이, 짝수번 숙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홀수번 풀이, 짝수번 숙제가 맞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숙제 교재가 있을 경우는 진도 나간 만큼 숙제 교재를 전부 다 풀어오는 방식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 번 더 수학에서 부탁하고 싶은 점
학생과 타협해서 타협해서 문제에 대한 양을 개수를 줄이는 거는 이 하루에 2, 30문제를 기준으로 돼야 한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제가 튜터님들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기간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시험 기간 대비를 여러 번 하신 튜터님이건, 작년에 오신 튜터님이건, 이번이 처음이신 튜터님이건, 공통적으로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꼭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작정 진도를 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개별진도 단원관리표에 적혀있는 시험 범위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험 범위가 적혀있지 않다면 교실장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편한 거는 튜터님들 어느 한 단원이 끝난 것 같다 라고 싶을 때는 이 단원 현재 끝나는데 다음 단원 진행해도 되는지 편안하게 물어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하든, 시험 범위가 맞으니 넘어가라고 하든 하면 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시점에 수업하시는 튜터님들은 꼭 한 번 더 다음 시험 범위가 맞는지 교실장에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특징을 반영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단원관리표 상단에 학교가 어딘지, 학생의 특이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될 겁니다. 시험 특징을 수업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업 시간에 차별성을 두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대비가 다를 경우요. 고등학교 내에서도 특정적으로 자사고라든지 외고, 과학고, 영재고 이런 친구들의 같은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나 퀄리티가 다르겠죠. 문제 분량도 많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을 같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일반고 친구들과 특성화고 친구를 같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차별성을 두고 학생들 성적 향상을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 검사는 질적인 검사가 저희 기본이죠. 아까 수학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모든 숙제 검사는 질적인 검사가 기본입니다. 자, 했어 안 했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수학 문제 다시 풀기, 숙제 지문 재해석시키기, 다시 구문분석시키기, 문제의 정답 근거가 맞는지 체크, 무작위, 암기 테스트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숙제 검사를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숙제 검사는 좀 더 냉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심해야 될 행동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내오는데 안 해도 돼. 이 말. 튜터님은 시험의 출제자도 아니고요. 이 학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는 분입니다. 물론 문제를 찍어주고 싶고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하는 거 부분을 이 부분을 맞히면 좋겠으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야? 또는 한숨, 냉정한 말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분이 방학 때나 또는 스터님이 라포가 특히 없는 경우에 좀 많이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요. 의외로 방학 때나 수업 초반에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나와도 별로 그렇게까지 막 예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사실 누구나 다 이제 예민해지거든요. 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특히 이런 지적인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언어적인 표현도 다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취도가 낮은 친구들일수록 더 이 부분이 상처가 되고 공부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아직 기본이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절대 티내지 말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당 이슈 같은 경우는 수업 후에 교실장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교실장이 거기에 맞는 피드백 작업을 학생들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1번 사항과 좀 비교되는 건데 갑자기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시험 범위와 자료가 생기게 됩니다. 시험 범위가 갑자기 수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주어져서 수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는 굉장히 많고 영어, 국어, 외부 작품들, 외부 지문들, 부교재, 수학에서 나도 학교에서 주는 부교재 이런 거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 후 수업 일정에서 저희가 학생별 메모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또는 단간표의 단원, 저희가 진도 나가지 않은 단원은 빨갛게 해놓은 단원지, 교재가 바뀌었을 때도 최대한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특이사항을 수업에 반영을 해서 수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본격적인 시험 대비 수업 중 매뉴얼, 내신 대비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교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꼭 스튜던트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우리 개별리더 수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원할까요? 이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학생들의 성취도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학원이 학교 특성 100%의 수업을 하는 반면 또는 과목 특성이겠죠. 이런 것들을 100% 두고 수업을 나가요. 학생들이 이 학원 못하건. 그런데 우리 에듀플렉스의 개별 지도는 학생 특성 70%와 학교 특성 30%를 반영한 수업을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님들이 학생의 기본적인 성취도가 어떤지 알고 있는 거는 수업 운영에서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업하는 학생들의 성취도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1관에서 1, 2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근무하긴 하지만 주로 1관에 있는 만큼 1관의 튜터들한테 꼭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수업 시작하거나 수업 진행할 때 가장 초반에 꼭 해야 될 점은 내가 만나는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 특성을 꼭 파악을 하셔야 근무가 더 편하고 근무가 재밌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취도 또한 이런 부분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간표 상단에 이제 보시면 이전 학교 성적대 또는 교실장의 전달 사항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튜터님이 학생을 이제 꾸준히 만나면서 이 친구에 대한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지라고 알고 있는 것들, 성적대가 어떤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이 친구가 상중하,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게 수학은 상인데 영어가 하인 친구들도 있어요. 영어가 한데 수학은 중이고 그런 것들도 냉정하게 저희가 그때는 그래도 각 과목별로 상중하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튜터님들 같은 경우는 이 상중하 코치파에 맞는 수업을 운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상중하 코칭법을 한번 좀 보시면 저희가 특히 이 부분에서 과제와 미션을 그리고 튜터님의 개입도와 학생의 주도성 비율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권 같은 경우 튜터님의 개입도보다는 학생이 메인이 되겠죠. 미션 또한 예습 중심 또는 고난도 문제 풀이, 튜터님이 알려주는 것 또한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팁 정도. 중위권에서는 거의 튜터와 학생이 1대1의 거의 비중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 같은 경우도 문제에 적용하고 있는지, 특히 유형별 풀이겠죠? 유형별로 잘 맞춰서 풀이하고 있는지, 유형별 문제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위권 같은 경우 사실 튜터가 학생보다 더 많은 비중을 수업에서 이끌어내고 또 이끄셔야 합니다. 미션 또한 보수 중심이고요. 그런데 튜터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도라는 것 특성상 학생들이 잘하는 과목보다는 못하는 과목을 잘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권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 튜터님의 개입도와 학생들 주도성 비율을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진행되는 미션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하위권부터 먼저 보면은 하위권은 이게 핵심이죠. 코칭 노트. 풀노트를 못 적는데 풀노트부터 적게 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암기보다 용어 개념을 익히도록 학습하는 거. 이 용어를 익힌 다음에 암기를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꼭 미션 중에는 튜터님과 함께푼 문제를 재풀이하면서 재풀이를 하면서 추가적인 문제 미션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중위권 같은 경우는 배운 개념을 튜터님한테 역지할 수 있도록 코칭노트 정리는 기본인 것 같고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 있는지 튜터에게 설명드린 오답을 문제 재풀이 한다든지 이쪽으로 낼 것 같습니다. 상위권은 개념을 구조화해서 노트 정리하는 방법, 질문한 내용을 체크하고 문제풀이 후 오답, 튜터가 짚은 내용 개념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스스로 하는 방법으로 이끌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제 같은 부분들은 한번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위권부터 다시 볼게요. 과제는 과제의 핵심은 풀이의 속도와 정답률을 높이는 과제. 그 다음에 중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보는 과제를 주면 될 것 같고 중위권 같은 경우는 중난이도 문제를 풀어보는 과제와 요거죠.
수업 중 어려웠던 문제, 틀렸던 문제 다시 풀이를 꼭 숙제로 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핵심 개념을 잘 적고 암기하는지 뭐 이거는 공통이긴 하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위권 같은 경우는 튜터가 그 와중에 개념 중에 중요하다고 한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더 노트 정리부터 과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에서 중에도 문제를 풀어보는데 핵심은 수업 시간에 풀이한 문제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과제를 반드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상중하 코칭법 한눈에 보기 중에 상위권 친구들 먼저 보겠습니다. 상위권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미션에서는 모르는 개념은 스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풀이 후 오답 이유 또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질문 같은 경우도 심화와 평가 질문의 질문이 높으면 될 것 같고, 구조화와 통합적인 질문,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양,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제고 푸는 연습도 함께. 상위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풀이는 시간 싸움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도 함께 과제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중위권 학생들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 미션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역질문을 통해 부족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부족한 개념을 우리들은 계속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중상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읽어도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접근법을 알려주시는 추천님들이 이 중위권 학생들한테 좋은 피드백이 오더라.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도 이해도를 확인하는 메타인지 질문이 조금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숙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이겠죠. 수업 중 까다롭거나 오답이었던 문항 및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를 하면 되겠다. 이 문제가 적을 경우는 어떻게 해라? 교실장한테 요청을 해라. 이 부분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공부 방법입니다. 하위권의 핵심은 미션에서 수천님이 오늘 배울 개념들 중에서 핵심 개념을 따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핵심 개념을 선별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함께 풀고 스스로 풀이하도록 반복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질문 또한 개념 적용의 질문의 비율이 높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한테 상위권 친구들의 고차원적인 역질문은 의미가 없다. 잠깐 반대로 상위권 친구들한테 하위권한테 하는 이거는 뭐니? 라고 하는 질문 또한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특히 질문을 하는 역질문하는 튜터들의 특징상 이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에 맞춰진 역질문의 방향성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위권 숙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께 풀이한 문제를 복습하도록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또 다시 노트 정리하고 암기시킨다. 핵심은 복습이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상중하 코칭법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국어 수업 운영 매뉴얼 및 유의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 순으로 유의사항을 전달드릴게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크게 요 네 분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문법 수업, 현대문학, 고전문학, 독서, 비문학이겠죠. 일단 문법 수업 같은 경우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암기 내용이 많고 전문적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만을 주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님들 꼭 꼼꼼한 한중을 통해서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문학이랑 고전 문학은 사실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밑줄, 괄호 또는 뭐 색깔 펜별로 표시를 하든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화자나 중심 대상, 중심 인물 배경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표시, 그다음에 뭐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중심 사건, 갈등 같은 경우는 밑줄,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은 괄호. 그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에서 이렇게 바운더리가 카테고리화된 바운더리 안에서 좀 외울 수 있도록 동그라미 밑줄 가로를 또는 색깔펜 별이든 이거는 스튜던트마다 다르게 적용하셔서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국어 독서 수업 같은 경우는 국어 독서는 생각보다 요즘 가장 중요한 점이 저는 어휘라고 생각해요. 어휘. 한자어에 대한 정리와 암기 또는 순우리말로 다 되겠죠. 고전어든 똑같은 다. 그래서 꼭 저는 독서 같은 경우는 어휘와 글 구조화를 핵심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문제풀이가 핵심이 아니다. 어휘와 글 구조화가 핵심이다. 또 그리고 지문이 길기 때문에 5분 순의 내용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어디까지 나눠서 설명을 하고 다음 거는 뭘 해야 될지 어디까지 끄는 다음에 학생한테는 어떤 미션을 줘야 할지 이런 것들은 수천님이 꼭 미리 수업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설제에 기반해서 정오다 근거 찾는 수업은 절대 X입니다. 정답, 이게 3번의 정답은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 이런 수업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찾는 거 다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은 찾는 것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학생들이 정답을 찾아가는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단순한 해설지에 기반한 정오다 근거 찾기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은 영어 수업 운영 매뉴얼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인 문제집들 외에 꼭 같이 병행하는 사이트 자료 중에 이그젠포유라는 사이트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그젠포유에 보면 이렇게 15계정 고등, 15계정 중등, 22계정 중등고등 영어 이렇게 해서 좀 다 나눠진 구역이 나눠져 있고 여기에 맞춰서 있는 워크북들 또한 조금씩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업 진행 중등 부분에서는요. 22계정 중등과 15계정 중등이겠죠. 일단 중등은 교과서 해당 과에 속하는 대화문, 기타 지문 모두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워크북, 이 워크북 외에 문제집도 함께 병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로 가져가는지 이 교재 다음에 뭐 어떤 교재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관리표에 있는 지정된 워크북만 진행을 필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워크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좀 학생한테 필요한 것들, 학생이 약한 것들, 중요한 것들 좀 저희가 선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꼭 그거를 처음부터 무작위로 차근차근 나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교실장과 학생과 대화해서 세워진 전략적인 과정이 있고 이 부분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수업 진행 고1 같은 경우는 본문만 시험 범위가 고등부터는 대화문이나 기타 지문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간혹 기타 지문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교실장한테 확인이 될 것 같고 중등이랑 비슷하게 고1까지는 해당 워크북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문제집이 있어서 이 문제집도 저희가 함께 병행을 합니다. 뭐 백발백중이라든지 뭐 백발백중 교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 텐데 또 자료수와 평가 문제집이라든지 핵심은 이런 해당 워크북과 문제집도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원피상에서 잘 확인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점.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단원관리표에 있는 지정된 워크북만 진행이 필수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 고등학교 2학년 부분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은 고1과 비슷하게 본문만 시험 범위인 경우 간혹 기타 지문 포함될 수 있는 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해당 워크북, 여기에 있는 이 워크북들 외에 기출변형 프린트, 이 문제풀이가 있는 이 변형 문제들이거든요. 이 두 개로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이라든지 이 기출변형 프린트가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수업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또한 역시 단원관리표에 있는 지정된 워크북만 진행이 필수라는 점. 이 워크북에 있는 부분은 학생 70% 학교 30%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필요한 미션들만 진행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고등영어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래죠. 고등영어는 부교재와 모의고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학교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학교가 메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교과서 외에 부교재와 모의고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업 시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관리표에 작성된 이 우리가 작성해놓은 목표 콤마 어딘지 다 아시죠? 이 목표 콤마는 꼭 반드시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별 시험 진행하기 2주부터 4주 전 이 기간에는 교과서와 부교재가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 3과를 1회독을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분석 정리를 한번 하고 이게 끝나면 모의고사 교과서 3, 4과 시험 범위 변형 문제 풀고 그 다음은 또 모의고사 변형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콤마 식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님들께서는 너무 천천히 여유있게 나간다면 절대 안된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감이 중요한 과목이 영어다라는 점 한 번 더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원관리표에 제가 가끔씩 특정적으로 뭐 수업당 몇 개 지문 진도 필수라고 적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일단은 학생의 성취도와 관계없이 수업 실수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옆에 특이사항으로 전달을 하거나 수업 후 교실장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학 수업 운영 매뉴얼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수학은 하위권과 상위권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위권 학생들은 하위권 학생님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전 프리노트, 메타노트 준비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학습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전 학습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전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 이번 수업 나가는 게 너무 진도가 나가는 게 너무 좀 빠르기만 하고 학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드실 때는 교실장에게 오셔서 오늘 이 친구가 이런 상태인데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전 내용을 보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 같은 경우는 많은 역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한 번은 튜터님이 코칭과 시연으로 아이를 이해시킨 후에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푸는지 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이는지 역질문 해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선 안내 후 확인이 필수이다 라는 거. 그리고 튜터님과 함께 풀었던 문제의 재풀이는 미션이건 과제이건 필수라는 점 한 번 더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요. 상위권은 일단은 수업 전 프리노트, 메타노트 등 준비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권이라고 다 갖고 오지 않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명확하게 알려주면 갖고 오지만 가끔씩 누락하고 안 알려주면 안 갖고 오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수업 전에 프리노트, 메타노트 등 준비물을 챙겼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튜터님에게 설명을 들은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역질문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 후 스스로 예제 문제 풀이를 시켜보셔도 됩니다. 먼저 설명만 해주고 문제 풀이 시연 안 하고 여기 하위권은 시연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설명만 하고 문제 풀이를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설명이란 새로 나온 개념을 적용해서 스스로 예제까지 풀 수 있도록 유형별 접근까지 알려준 경우 이거를 알려준 다음에 문제풀이는 혼자 하라고 해봐도 된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작정 혼자 풀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우리의 수업 시간은 생각보다 시간이 짧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고 임팩트 있는 수업 진행은 필수라는 점. 그런 차원에서 이 유형의 접근법까지 알려준 다음에 스스로 풀이를 시켜야 한다.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같은 경우는 오답 문제는 반드시 재풀이. 생각보다 하위권 친구들 중에서 문제풀이 양에만 좀 급급해서 오답 정리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조금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답 문제는 재풀이 시켜줘야 되고요. 이전 개념들은 유형 문제 풀이로 기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과제를 내준다든지 추가적인 미션 또는 관련된 문제의 프린트나 관련된 문제집이 문제 다 풀었다. 문제가 없다 할 경우는 교육장에게 이 친구 해당 유형 프린트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바로 알려주시면 교육장 또는 상담 튜터가 바로 제작해서 학생한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 대비 수업 중 매뉴얼 수능 논술 고3 전용 내용이겠죠? 해당 내용입니다.
네, 수능 대비 국어, 독서, 수업 운영 관련한 전달 내용입니다. 국어 영역 부분에서 저희가 문학 쪽은 뺀 이유는 생각보다 문학은 이슈 발생이 적긴 해요. 포커싱도 명확하고. 그런데 독서가 포커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고 단순한 문제풀이, 학생들이 가끔씩 불만족하는 경우가 생기는 수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좀 저희가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능 대비 국어 독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해설지를 참고해서 수업 진행해야 된다. 해설지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파란색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될 뜻이라든지 어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단원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추천님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추천님이 학생을 끌고 갈 수가 있게 돼요. 학생한테 끌려가는 수업이 아닌. 그래서 꼭 해설지 참고해서 수업 진행될 것 같고, 분석은 색깔펜으로 잘 보이게. 저희 개별지도실에 삼색펜이 기본적으로 구비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분석할 거 수님이 알려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색깔펜으로 수업해달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렇게 문단별 주제 정리는 반드시 필기를 지시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문 도식화와 글 구조화에 대한 연습을 핵심으로 가는 게 독서 수업이다 라는 점. 그래서 지문 주제 및 핵심을 찾기도 함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개념어 어휘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파란 글씨들들, 요런 애들 굉장히 빈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물론 저도 지금 저한테 여기는 또 읽어보라고 해도 저도 뜻 모르는 거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개념어 어휘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과제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지문당 문제풀이를 7분에서 10분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아마 기본적으로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구문 분석을 하고 구문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미션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미션을 그럼 저희가 보셨을 때 미션을 가져가는 시간이 평균 원래는 10분이 매뉴얼이지만 저희가 수업당 나가는 진도로 5분 칼같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분에서 7분을 진수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거의 미션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지문당 문제풀이를 꼭 7분에서 10분을 지켜서 미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 문제 풀 때 가장 관건하는 게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맞히는 거에 대한 중요도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빨리 풀었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었나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당 문제풀이 7분에서 10분이니까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미션 한번 올 때까지 다 풀어놓는 거, 조금 쉬운 지문 같은 경우는 2개의 지문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아니면 또는 만약에 다시 글을 읽고 정리하고 문제 푸는 시간이 5분 정도다 그러면은 문제풀이 내에서 5분에 맞춰진 문제량을 풀 수 있도록 좀 지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꼭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분석은 2에서 3수내 내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 분석을 갖고 한 지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안 됩니다. 이 분석을 이거는 참고로 여기 나는 2, 3수내 이내도 가장 어려운 지문 또는 학생이 너무 어려워하는 지문 기준인 거지, 또 모든 지문을 2, 3수내에 끝내서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학생을 만날 때 일반적으로 5번을 보게 됩니다. 5번 정도를 수능 때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앞에 숙제 검사나 미션 숙제나 숙제 구간은 얼마 안 걸리니까 그걸 하나로 쳤을 때 저희가 4번 정도의 만남에서 진도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2에서 3수내도 사실은 느린 겁니다. 결국은 최대 2수내, 정말 맥시멈 3수내 내, 그러니까 2번 내에 지문이 끝나야지 수업당 최소 2개의 지문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2개 지문 이상 진행이 필수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수내 2, 3수내 내에 완료하고, 너무 어려운 거는 그냥 넘기고 숙제를 뭔가 더 해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당 2개 지문 이상 진도는 필수라는 점. 그 다음에 킬러 문제, 킬러 지문의 경우는 중간에 끊어서 다음 친구가 수내가 밀리지 않도록 정해진 수내를 지켜주려는 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추천님들이 개인 공부 방법을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왜 이 교재를 해? 이 교재 말고 이 교재가 좋은데? 특히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이 교재로 공부 안 하고 이 교재로 공부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매니저와 학생의 전략이 있습니다. 추천님은 그 학생과 본 게 한두 번일 수 있겠지만 매니저와 학생은 둘이 만난 지 최소 오래된 친구는 몇 년,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함께 보면서 특성을 파악하고 내 약점이나 강점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전략을 흔드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말한 한마디가 흔들릴 수 있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는 그게 새로운 이벤트일 수 있고 자극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국영수 모든 얘기가 나올 텐데 꼭 튜터님의 개인 공부 방법을 공유하시면 안 된다. 학생과 매니저 전략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수능 대비 영어 수업 운영과 관련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또한 핵심은 이건데 비슷합니다. 네, 그럼 국어 수업과 비슷한데 해설지 참고해서 수업 진행해 주시고 분석은 색깔 패널 잘 보이게 해 주시고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표시라든지 이런 중요 구문들 어법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수업을 이끄시면 된다는 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단순 해석, 문제풀이 수업은 절대 안 된다는 점. 학생들이 제일 빨리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구문 분석 및 문장 구조를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에서 문법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기는 할 텐데요. 또 몇몇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영어는 1등급 맞으면 된다. 또는 해당 점수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점수 커트라인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법 설명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문법을 적용해서 푸는 방법을 어딘지를 계속 알려주셔야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성취대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지문에서 문법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구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암기로 과제를 내주셔야 되고요. CT로 꼭 출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교장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너무 없다? 없으면은 그동안 헷갈렸던 단어도 누적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최소 5문제는 미션 부여를 지켜주세요. 이것도 역시 아까 국어 때 설명드렸지만 실제 문제풀이 시간을 미션 시간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 시간 제외하면 거의 한 지문당 1분 30초 또는 2분 이내의 문제를 풀어야 내가 놓치는 문제 없이 시험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5문제는 미션 부여를 지켜달라. 또는 이거와 상응하는 시간을 주거나 다른 미션을 추가해서 주시면 된다. 똑같이 또 킬러 문제의 경우는 중간에 끊어서 정해진 순회를 지켜달라. 아마 특히 영어 장문 독해가 좀 그런 경우가 있겠죠. 또는 합의 추론이라든지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끊어서 다음 순회를 지켜달라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안내해달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교재들, 특히 뭐 자이스토리, 자이쌤이라든지 마어텅이나 이런 책 위주로 나올 텐데 저희 영어 같은 경우는 각 문제마다 어떠한 포커싱을 풀어야 되는지 적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진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접근하는 방식의 기본으로 맞춰서 이 부분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튜터님이 개인 공부 한번 공유하면 안 되고 제일 고3이 예민하식입니다. 그래서 절대 더 안 되고 매니저와 학생 전략이 있다는 부분 존중해 주시면서 정말 궁금한 거나 특이한 거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수업 후에 교실장에게 혹시 이 친구의 교재가 이게 왜 이런 건지 한번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수능 대비 수학 수업 운영에 대한 매뉴얼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빠르게 보면 설명드리면요. 자, 교재 문제를 반드시 수업 준비 때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수학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튜터가 문제를 못 풀었을 경우. 그 문제를 못 풀었을 때 튜터와 학생의 튜터에 대한 또는 개별 도실에 대한 신뢰도는 뚝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준비해 주실 때 학생 특성 파악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친구가 풀었던 문제집 중에 어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인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법을 내가 조금 알고서 이 친구가 모를 경우는 내가 어떻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수업 준비 때 확인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질문 해결 수업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수업 특정적인 컨셉으로 학생이 풀어온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결해주는 수업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수업은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그런 수업이라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질문 해결 수업은 절대 금지라는 점. 우리는 역질문을 하는 교육 시스템이고 역질문에서의 질문 해결은 절대 잘 맞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역질문에 근간한 수업은 필수라는 점 한 번 더 전달드리겠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공식을 집요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어렵다고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풀이에 필요한 공식은 최대한 집요하게 학생이 좀 짜증내기 직전까지, 정말 전 진심으로 짜증내기 직전까지 확인하고 도저히 모르겠을 때 알려주는 방식이 낫다라는 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수학 문제, 특히 수학 수능 대비 하다 보면은 이제 까먹은 개념, 5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1, 수2, 미적, 확통, 기하 중에 또 선택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완벽하게 하는 친구들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서 보면은 까먹은 개념, 5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5개념들을 다시 개념서를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생이 일단 어디까지 알고 어디서 모르는지를 통해 접근하고 학생과 이 부분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개념 공부는 과제로 부과를 해주셔야 돼요. 네가 이 문제 풀다가 틀린 이쪽은 어떠한 개념이니, 개념서 어디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다시 풀면서 오답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개념 공부는 과제로 시간을 부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시간적 제약이 있거든요. 아까 조금 여기서 저희가 원래 좀 잠깐 사담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맨 처음에 학생 70, 학교 특성 30에 맞춰진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개별도 수업 스타일은. 이 스타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진도가 느립니다. 왜냐면 학생이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저희가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모르고 있어도 나가는 경우, 어쨌든 일반적인 학원이나 혼자 본인이 인강 듣거나 했을 때 그런 아이들이 평상시에 느끼던 진도 스피드보다 진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적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부분도 역시 아까 이 자세한 개념 공부는 과제로 불과하는 것은 사실 국어, 영어 모두 다 비슷하다라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모든 수업에 공통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개념 공부를 위한 과제로 또 해야 될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문제 프린트를 교실장에게 요청을 해서 학생에게 추가 미션 또는 과제로 부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능 대비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시험 대비, 방학 대비 모든 수학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적용점이다 라는 점. 그리고 이거 난이도별 5문제에서 10문제 미션 부여를 지켜달라. 이것도 역시 시간적 제한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시간 푸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별 5문제에서 10문제, 난이도 상일 경우 5문제, 중까지도 10문제 정도면 된다. 그다음에 킬러 문제의 경우는 또 역시 중간에 끊어서 중간에 정해진 시간을 지켜달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튜터님의 개인 공부방법 공유하지 않는다. 학생과 매니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거는 교육장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하거나 튜터님의 의견을 교육장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드디어 튜터로서의 나는, 이제 수업 전중후 과정을 좀 빠르게 나는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질문 체크리스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튜터로서의 나는 수업 준비 파트입니다. 첫 번째, 약속된 수업 준비 시간을 지키고 있나요? 지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도난 지점은 한 콤마당 15분의 준비 시간, 2콤마 30분, 3콤마 40분인 점 참고하고 수업 준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업 준비 시간에 학습 결과표를 확인하고 단원관리표겠죠? 그 다음에 진도가 잘못 나오고 있지 않은지, 진도가 넘어가는지 않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 지점 같은 경우는 튜터님들 특이사항에다 다들 잘 적어주셔서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가 바뀔 수 있어서 해당 부분 진도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의 순회별 수업 운영을 계획한다. 그리고 수업 진행 범위를 지점 내 교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있나요? 이 두 개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아까 맨 처음 초반에 안내드렸다시피 3명의 학생에 대한 순회를 어떻게 가져가 달라라고 구체적인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지나가는 빠른 말로 전달했지만 가장 성취도가 높거나 잘 따라오는 친구를 마지막에 배정하는 게 좋다. 첫 수업 또는 이슈가 많은 학생 또는 교실장이 뭔가 부탁을 한 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맨 처음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때 이런 것들도 미리 수업 준비 때 계획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가늠이 되실 거고요. 그 가늠한 걸 토대로 수업 진행 범위를 지점 내 교재를 통해서 미리 내가 어딜 나갈 때 어떤 질문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질 좋은 역질문이 될 거고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들이 이런 좋은 수업 방향성들이 쌓이고 쌓이면 학생들이 그 부분을 정말 귀신같이 알챕니다. 그리고 저한테 알려줘요. 이 튜토님 수업 너무 좋았다. 또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은 사실 저희도 좋지만 튜토님들의 글로도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3번 되게 중요하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4번 지난 시간 튜터 교실장이 남긴 피드백 메모를 확인하고 있나요?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도남 에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점 내 단원관리표에 전달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사항에 거의 모든 교실장의 전달사항, 전 수업 튜터님들의 요청사항 내가 수업 때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모두 나와 있는 걸 다들 꼭 잘 확인해 주시고 본인의 수업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도교재 숙제를 나눠서 기록하고 다음에 단원명과 페이지를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나요? 일단 우리 도난지점 같은 경우는 튜터님들 다들 꼭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다들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진도 나간 곳, 숙제를 준 곳에서는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를 해달라. 그래야지 다음 수업에서 튜터님이 확인이 쉽고 또 이 튜터님이 작성하신 단원관리표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저희가 1일 수업 보고서를 발송을 하는데 그때 우리들도 확인하기 쉽고 부모님도 확인하기가 쉬워서 오히려 오류가 더 덜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진도교재, 숙제교재 각각 나눠서 기록해 주시고 또 진도교재에 진도 나간 페이지,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 또 숙제도 진도교재, 숙제교재에서 내준 범위만큼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 노트 정리 내줬으면은 어디를 노트 정리하라고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사실 5번, 6번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가끔씩 아마 이런 경우가 다른 지점을 통해서 들려오고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안 본 건 아니었고 해서 전달 드립니다. 수업 시작 전에 핸드폰을 메신저, 웹툰 시청, 개인적 용무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튜터님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신다는 전제하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준비하시는 모습에서도 그렇게 잘하시는 모습, 꼭 꾸준히 일관성 있는 모습, 열심히 열의 있게 준비해 주는 모습 혹시 그런 적이 한두 번씩 내가 안 그런 적이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다들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 튜토로서의 나는 수업 운영 파트입니다. 수업 운영 때 수업 시작 전 학생의 수업 준비물을 확인하고 다시 챙겨서 오게 한 후 수업 진행하고 있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튜터님이 혼자 다 하기는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참관을 진행하는 교실장이나 참관 튜터들도 함께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도우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튜터님들이 맨 처음 수업 시작하실 때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빠르게 갖고 오게 해주시면 훨씬 더 밀도 있고 수업의 성취도가 올라가는 수업이 진행이 되니 꼭 한 번 더 준비물 확인하고 없는 경우는 다시 챙겨오게 해달라. 수학 같은 경우는 프리노트, 국어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 노트, 영어는 영단어 노트, 그리고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메타 테스트 노트 꼭 반드시 한 번 더 수업 시작할 때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숙제 검사 양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질적인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질적인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
양적인 검사는 의미가 없고 사실 전 수업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특징상 내가 전 수업을 한 건 아니지만 내 수업이 다음 튜터님한테 존중받지 못하게 수업하는 경우를 다들 바라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질적인 검사를 해주시는 거는 학생을 위한, 또 우리 함께 같이 근무하는 함께 근무하는 에듀플렉스 튜터님들을 향한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나를 위한, 나를 존중받는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꼭 숙제검사 질적으로 검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관리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가져왔을 때 교육장한테 확인 후 수업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 다들 너무 잘 지켜주셔서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 상황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한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교재에 대한 진도 진행 부분의 책임은 교육장이 지기 때문에 튜터님들은 편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부담 없이 교육장한테 와서 교재가 다르다,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순회는 변동 없이 5회를 학생 3명에게 골고루 배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수업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약이다. 그래서 변동 없이 5회를 골고루, 이 부분을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점 내에 모래시계와 초시계 두 개를 꼭 타임워치 두 개를 확인해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누락 없이 편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지문 중심의 수업을 고수하고 노트 사용을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있나요? 이 부분도 잘 한번 지켜봐 주시고 기본적으로 지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인 미션 제시로 학생들이 멍하니 있지 않도록 순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구체적인 미션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라가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풀고 그 다음 액션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다가 다 풀어서 다 됐으면 채점하고 오답 정리를 한다, 또는 다 푼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는 앞에 있는 개념을 다시 풀어본다, 또는 다 풀어서 모르는 개념이 없을 경우는 다음 페이지를 본다. 어쨌든 그 다음 액션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놓으시면 튜터님들이 더 내가 순회하는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학생들 또한 집중력 있게 자신의 미션 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왔었으면 전혀 무리 없는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션 양은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좋다. 100에서 120% 정도 120에서 130% 정도 주시면 학생들이 미션 시간을 되게 꼼꼼하게 쓸 거고, 그 내에서도 한 번 더 단계적으로 미션을 제시하시면 학생들이 잘 따라온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가 개별 지도에서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주 외출하지 않도록 외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이제 튜터마다 어렵기는 할 거예요. 학생들이 막 화장실 간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학생들이 정말 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까지는 오케이이지만 수업 시간에 2번 이상 이탈됐다 라고 하는 소리는 냉정하게 지금 내 수업이 학생한테 전달되고 있지 않다, 학생이 내 수업을 재미없어 한다, 학생이 내 수업에 대한 그런 열의와 이게 없다라고 냉정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튜터님이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이동을 자제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친구가 그랬으면 내가 이 친구한테 다음 그렇게 자리 이탈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다양한 수업에서의 변주라든지 수업에서 미션 구체화라든지 좀 더 꼼꼼한 방법 확인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타테스트 노트를 통한 마지막 순회와 숙제 부과 등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타테스트를 스튜던트들이 조금 굉장히 학생들이 쓰기 싫어한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메타테스트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메타테스트가 튜터님들의 책임, 튜터님들한테 계속 저희가 끝나고 뭐 했어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이 수업의 주도권이 학생한테 있음을 알려주는 시간이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내 수업에 어디까지 이해를 했고 내 숙제는 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튜토리얼들도 내가 내 수업의 숙제가 명확하고 방향성이 명확하면 추후에 신경 쓸 게 없게 돼요. 그 부분에서 메타 테스트 노트를 작성하게 하는 거라서 학생들이 쓰기 싫다, 귀찮아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수업에 대한 주도권을 학생한테 줌으로써 나의 근무를 더 편하게 가져간다는 영역으로 이해하시고 꼭 메타 테스트 노트를 작성하고 숙제 부과 등도 학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업 중에 핸드폰은 저희 반납법 따로 있죠. 반납 또는 전원 오프함으로써 학생과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핸드폰 반납함이 있고 특히 다만 이건 같은 경우는 수업 끝난 후에 DC가 좀 되게 많은 편이라서 또 수업 후에 다른 업무에 DC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 수거를 강제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켜놓고 카톡 확인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튜터님들 이 부분만큼은 좀 철저하게 튜터님들이 학창시절 때를 떠올리시면 된다. 튜터님들 학창시절에 수업 듣던 학원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자기 연락 왔다고 잠깐 멈추고 핸드폰 보고 통화하고 오고 나갔다 오고 좋게 보셨는지 수능 100일 앞둔 상태에서 수능 다음 달 수능인데 이때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핸드폰은 반납하시거나 스스로 핸드폰을 오프를 하시고 이 학생과의 시간에 집중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튜터로서의 나는 마지막 수업 정리 파트입니다. 자, 수업 정리. 자, 첫 번째, 개별도 수업 이후에 통합 자료를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고 있나요? 이 부분들 다들 너무 잘 지켜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수업의 연소성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수업은 진행도 중요하지만 준비도 중요하고 정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꾸준히 전달드리기 때문에 잘 적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장 다음 튜터에게 수업의 이슈, 학생의 성취도,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다음 수업에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튜터들도 이제 다들 좀 아실 것 같긴 해요. 전 수업에서의 특이사항과 수업 진행사항과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을수록 내가 수업하기 실제로 되게 편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업 후 정리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 것은 다시 나의 근무를 편하게 하는 방법임을 인지를 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3번도와 같은 부분이겠죠. 교실장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학습 진도 이슈는 수업 당일 대면 피드백 또는 단간표 전달 사항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체크 테스트를 체크 테스트의 목적에 맞게 출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날짜와 추천명 항상 기재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체크 테스트가 제가 봤을 때는 정리 부분 중에서 튜터님들의 조금 영역별 노력이 좀 많이 제일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수학 과목들. 수학 과목들 같은 경우 단순히 그냥 문제 페이지 적어 놓고 번호 적고 땡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딱히 평상시에 수학은 또 중간에 중간 테스트 기록도 있고 해서 기록한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상쇄시켜 드리고자 굳이 별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만 요즘에 따로 국어나 영어 쪽에서는 수업하다가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 경우는 개념 시트도 내주세요. 문제 시트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수학 같은 경우도 학생이 어려워하는 개념에 대한 다시 적게 하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리고 체크 테스트에 꼭 당당하게 이름 써달라.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한 소리는 내가 이 CT를 잘했다고 저는 판단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주안점을 두고 볼 거는 CT에 본인 이름 잘 기입하는지 이걸 볼 거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단순 문제뿐만 아니라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잘 내주시는지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중간 테스트를 본 다음에 중퇴 문제를 그냥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가끔씩 학생들이 중퇴 프린트를 놓고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메인 교재가 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퇴를 본 다음에 CT는 조금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내주시는 방향으로 출제해 주시면 조금 감사하겠다.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비슷한 문제를 다시 본 교재에 있는
문제와 비슷한 것들을 좀 매칭시켜 주시거나 또는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테스트, 중간 테스트 등 결과를 전달해서 학생의 성취도에 향상에 힘쓰고 있나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가끔씩 튜터님들이 체크 테스트나 중간 테스트 채점하신 다음에 조금 결과를 가끔씩 누락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누락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좀 꼼꼼하게 몇 개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주셔서 교실장이라든지 다른 다음 튜터님들이 잘 확인하고 학생이 특히 특정적으로 어려워하는 단어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이니 잘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로써 또 엄청 이번에 좀 교육이 많이 1시간 이상 되는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튜터님들의 교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튜터님들의 사실은 지금 학기 시절, 대학 시절 중에 귀한 시간들을 학생들을 위해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늘 감사드리기 때문에 제가 튜터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업에 대한 근로를 꾸준히 드리는 것, 튜터님들이 급여를 만족할 만큼 받아가는 것, 튜터님들이 수업 이슈가 생겨도 제가 한 팀으로서, 팀원으로서 잘 도와드리고 함께 처리하는 것, 또 튜터님과 저의 관계 갑과 을이 아닌 함께 일하는 코워커의 관계로서 서로 힘든가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쁜 건 나누는 이런 관계라고, 그 관계가 잘 되는 게 제가 튜터님들이 정말 늘 감사드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와 했던 약속, 교육, 피드백 내용 등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한 번 더, 자, 구체적인 피드백, 성실한 당화표 작성, 약속된 수업 준비. 기본이죠, 다시 모든 수업의 수업 준비, 정리, 진행해서 각 분야에 맞는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도난 개별 교실에서 성장하게 할 겁니다. 저 또한 튜터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튜터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팀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알바보다 좋은 복지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늘 감사합니다. 튜터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함께 오래오래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